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철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특강 중에 공통수학 2 개념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이 친구들은 이 특강은 어떤 특강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매해 특강을 열고 있는 게, 저는 매해 항상 만점사관학교 특강을 열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공통수학이 개념 특강으로 바꾸긴 했는데요. 이 특강은 어떤 특강이냐면 만사랑 똑같아요. 공통수학 1을 처음 하는 학생들을 위한 거고요. 처음이나 뭐 다를 바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개강한 특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침 9시부터 5시 반까지로 써있죠. 근데 이게 만사 특강이랑 차이점이, 작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번에는 공통수학 2뿐만 아니라 이제 고1 친구들이 몇몇 개 학교가 이제 미적분원을 먼저 나오면서 커리큘럼이 뒤집어 나가는 학교들이 있죠. 그 학교 때문에 특강을 조금 이번에 많이 열게 돼서, 클리닉 시간을 원래는 제가 일주일에 3번 중에는 한두 번은 제가 들어가서 직접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조교쌤들이 계속 상주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교쌤들이 질문을 받는 시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만사 특강보다는 개념 특강이 맞겠다라고 해서 개념 특강으로 이름을 바꾼 거고요. 다만 모든 내용은 똑같아요. 수업은 월수금 9시부터 5시 반까지고요. 이제 이 5시 반까지는 뭐 만사 특강도 아닌데 클리닉을 좀 빠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요, 클리닉 못 빠집니다. 클리닉 절대로 못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클리닉까지 하나의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제가 개념원리랑 자체 교재를 쓸 건데요. 이게 뭐 미적분원이나 뭐 대수 특강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특강들은 선행이라서, 아무리 개념 특강이니까 선행이라서 자체 교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공통수학 2는 다음 학기 시험이죠. 이 친구들은 선행이 아니라 현행인데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 교재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내신 기출도 들어있을 것이며, 난이도가 그 선행 특강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까지 껴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꼈는지는 제가 뒷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시간 구성은 이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는 제가 수업을 해요. 이제 수업을 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 이제 점심을 먹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 강조드렸죠. 2시부터 5시 반까지는 필수 클리닉이에요. 필수 클리닉으로 이건 빠질 수 없어요. 클리닉 시간으로 되어 있어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그렇게 잡았냐면, 1시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 분명히 이제 제가 뒤에 수업 구성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숙제라는 게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특강은 숙제를 밖에 안 가지고 보낼 거예요. 그냥 숙제를 밖에 안 들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 클리닉 시간에 숙제를 다 끝낼 수 있게 할 거예요. 조교쌤한테 계속 질문하면서, 조교쌤이 앞에 계속 상주에 계실 거거든요. 계속 질문하면서 숙제를 다 끝내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이 필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 특강에서는 어떻게 만들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친구들은 선행 개념 특강하고는 달라요. 내신 대비를 바로 합류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죠. 이거는 저희 학원이 아니고 어느 학원을 가도 내신 대비는 바로 합류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일단 목표의 가장 큰 목표 1번, 내신 대비를 이제 들어갔을 때 학기 중이 돼서 그때 내신 대비를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1번 가장 큰 목표예요. 물론 정규반 친구들은, 저희 정규반도 그래요. 방학 중에 저는 거의 내신 대비를 끝내버릴 목표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정규반 친구들은.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내신 대비를 들어갔을 때 새로운 유형을 보는 게 거의 없도록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방학 때는 실력을 쭉 끌어올린 다음에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 실력을, 그 올려놓은 실력을 탕탕탕탕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지금 공수1을 처음 시작한 거니까 이제 거기까지 한 달 안에 끌어올려 놓기는 사실 무리라고 봐도 괜찮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신 대비를 들어가도 실력을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신 대비 수업에 들어가서 이제 좀 심화된 내용을 제외하고 남들 다 맞추는 거 있죠. 거기까지는 맞도록 만드는 게 1번 목표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는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나면 공통수학 2는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이 여기로 내려왔죠. 그래서 제발 도형을 도형답게 해결하는 방법을 무지하게 강조할 거예요.
이게 돼야 내신 대비 들어가서 따라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형을 도형답게 그림 안에다가 좀 해결해보자 라는 내용을 무지하게 강조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몇몇 가지, 여기서 이제 몇몇 가지 제가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도 보여주긴 할 거지만 여기 요 공수이 개념 특강에서 친구들한테는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강요까지는 아니고 이런 게 있어 알아두세요 정도까지는 보여줄 겁니다. 선행 특강이랑 다른 게 이런 점이에요. 선행의 개념 특강은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건데 얘네는 이런 게 있어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암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집합의 표현이 나오죠. 집합 명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집합을 내신 대비 들어가서 이것도 내신 대비를 위한 거거든요. 내신 대비 들어가서 집합을 남들 다 한글로 읽는데 나만 못 읽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둘 거예요. 집합을 똑바로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 두는 게 목표입니다. 막 집합을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태 이런 애들 말고요. 그냥 일단 읽기라도 똑바로 해야 기본적인 문제를 다 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집합을 똑바로 읽게 시킬 거고요. 그리고 집합의 사칙연산 얘네들만 똑바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내용은 일단 읽는 데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뒤에 함수 파트죠. 함수 쪽은 이런 함수가 있구나. 그래서 얘도 사실 그렇게 쉽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내신 대비를 들어가야 돼서 함수가 조금 힘들 거예요. 제 생각엔 여기 함수가 제일 힘들 것 같거든요. 도형이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앞에 함수 쪽이. 그래서 여기도 함수는 이런 애가 있구나 정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얘네는 막 똑같아요. 절대값 뒤집고 뭐고 안 시켜요. 표준형 정도까지 그냥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습관 정도 들여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시키는 게 요 반 친구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일단 유리무리 함수가 보이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가 기계적으로 떠오르게 이렇게 만들어 둘 겁니다. 그래야 일단 내신 대비 들어가서 그래프를 그릴 때 당연히 저렇게 그리는 거네 하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만드는 게 요 반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저희 반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뭘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기본 특강이니까, 개념 특강이니까 시작하자마자 제가 단원 설명을 쭉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길 거란 말이죠. 생각보다 길어서 길면 1시간 반, 짧으면 1시간 반, 에서 길면 2시간 반까지도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내용 설명한 거를 토대로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 거야 하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을 일단 확실하게 외우게 시킬 거예요.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안 외울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외우게 시킬 거예요. 그러고서 외운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이 기본 문제랑 예제 정도를 제가 다 풀어주면서 이거 지금 외운 거 있잖아, 이럴 때 쓰는 거래 라고 해서 그 용도를 조금 강조를 할 거예요. 이럴 땐 이런 거 쓰는 거래. 아니 이름이 이렇잖아. 이럴 때 쓰는 거니까 이름이 이런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이 공식을 쓰는 용도, 이거 외우기만 하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그 용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제가 기본 문제랑 예제를 뭐 다 풀어줘요. 이제 그러고 나면 밑에 이제 유제를 아이들한테 풀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이 마지막 줄이랑 좀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게 제가 한 작년쯤부터 마음을 고쳐먹고서 원래는 제가 4시간을 거의 저 혼자 떠들던 선생님인데요. 막 진짜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4시간 동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자 이거 이렇게 푸는 거래 막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숙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숙제가 한 100문제에서 150문제 사이로 나갔었거든요.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번에 제가 마음을 고쳐먹은 게 그렇게 내보내니까 사실 지금 공통수학 이 개념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선행이 많이 안 된 거죠. 수학이 힘든 친구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숙제하라 그러면 사실 수학이 뒷전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 내용 다 까먹고 이제 그런 내용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서 여기서 풀릴 거예요. 제 눈앞에서 문제를 풀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그래 수업 시간 내에 이만큼 하고 가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한 50문제에서 60문제 사이로는 지금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전부 다 문제를 풀고 가고 있어요. 내 눈앞에서 풀어라 해서 이 정도 문제를 풀고 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제가 50에서 70문제 사이로 막 줄일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는 내가 풀어준 걸 토대로 그래도 그나마 풀려서 보내면 그나마 기억이 좀 덜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래서 제가 필수 클리닉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 내에서 이 유제도 따라 풀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하면서 한 50에서 60문제 사이로 충분한 연습을 하고 집에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필수 클리닉 시간에 숙제까지 다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00문제 정도는 완성하고 갈 수 있지 않나. 여기까지는 수업 시간 내에 할 거거든요. 클리닉 시간이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숙제까지 여기서 끝내고 가면 그냥 온 날 뭐 100문제 가까이 한 70에서 80 사이는 무조건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좀 마음도 고쳐먹고 수업의 구성을 조금 바꾼 내용이라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수업을 바꾸면서 그래서 바뀐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수업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름방학이면 방학이면 수업도 많고 아이들 참 힘들죠. 아침부터 학원 가고 뭐하고. 근데 그래서 저희 반 수업의 모토죠. 수학학원 오는 날만큼은, 그냥 저랑 수업하는 날만큼은 좀 와서 재미있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학이 재밌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수업 분위기를 조금 텐션을 높게 끌고 가고 싶어요. 아이들을 텐션을 조금 높게 끌고 가면서 그래도 학원 오는 게 지루하진 않다. 아, 그래도 저 선생님이랑 있으면 좀 재밌어. 저 선생님 좀 말은 통해.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여름방학에도 최대한 아이들 재밌게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매해 이제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보면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저희 반 친구들은 아, 그래도 저희 애가 수학학원 갈 때는 찡찡대지 않고 잘 가요. 수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 수업을 좀 저는 재밌어야, 수학을 막 이렇게 수학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도 아니니까 이제 좀 재밌어야 안 끝내고 좀 이렇게 중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도 내용은 알차고 수업은 재밌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 저희 특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